즐게임 치킨 레전드. 원래 즐게임 치킨 레전드였나? 쿠렁님, 비니가이님. 전국 재패 입문자. 뭐를 전국 재패했어요? 혁신위에서 성접대 이슈는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저 본인들이 한국 축구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뭐 있었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룰 만한 건 아니라 하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엔 딱히 그런 거는 뭐 문제 없다고 봐요. 오늘 라이브를 아주 길게 할 생각은 없고, 한 2, 30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잠시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성이 얘기를 한 거를 뭐 선긋기를 확실하게 했다 하는 식으로 또 이제 박지성이 뭘 하는 거는 이제 미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미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는 언론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는 봐요. 이렇게는 보는데, 그게 뭐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고,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접대 관련된 거는 워낙 오래전 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를 현재 시점에서 바로 잡는다 하는 것들은 나쁘진 않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대표팀의 동메달 박탈, 그러니까 홍명보가 이뤄낸 업적을 흠집내기 위해서 동메달을 박탈시키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 전반적으로 피파나 AFC나 이런 대회 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한국 축구의 명예를 어, 훼손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접대가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성접대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성접대를 한 사람들인데, 성접대 현장에서 실제로 접대를 하고 한 사람의 증언과 그 다음에 성접대를 받은 사람이 성접대를 받았다 하는 증언, 아니면 성접대를 했던 당시에 접대부의 명확한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됐을 때만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성접대 의혹이다, 아니면 그런 뭐 예를 들면 영수증상에 이게 누름사롱이었다 어떻다 하는 것들, 그게 뭐 어저께 기사 잠깐 봤더니 AFC 대회 올림픽 예선 뭐 아시안컵 아시아 뭐 이런 예선대회에서 이제 해외 심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의혹이 있다, 좋은데,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건지 아닌가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사법의 그 기본, 다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리, 원칙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제가 뭐 라이브를 하거나 뭘 할 때 누가 잘못했다, 이재명이 그 수많은 뭐 범죄 의혹이 있다, 범죄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도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재판을 받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성접대 의혹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홍 감독이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월드컵 올림픽에 나가게 되고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따게 되고 해서 그걸 다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주장하라고 얘기하세요. 뭐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말릴 사람은 없으니까, 본인이 얼마든지 뭐 주장하고 싶으면 뭐 그러면 주장해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꺼내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발전될 요소가 있느냐, 그건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일이고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인 거지,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덮어서 뭘 꺼내서 뭘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박지성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성접대 이슈는 뭐 본인들 업무가 아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고, 이자성님 들어오셨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제가 어저께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혁신이가 출범을 하고 나서 회의가 6차례 이루어졌고, 6차례 이루어졌는데 박지성의 얘기는 이런저런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7차 대국민 토론이라는데 어차피 박지성 빠들이나 뭐 나가서 하는 거고, 거기에 천안에 제가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뭐 2, 30분 동안 발언 기회를 준다 하면 내려가서 떠들 생각은 있는데, 용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훈이가 야 그래 봐야 저 아저씨 뭐 정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예를 들면 훼손시키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무능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혁신이가 무슨 혁신안을 냈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6차례 회의를 하고 나서 낸 결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협회장 선거를 최대 8개월까지 미루겠다는 거예요. 최대 8개월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표 인단 수를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2만 명까지 늘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논의나 검토가 되질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축구협회 자체가 그 안을 가지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만약에 논의를 시작하고 하면 전담 TF팀이 만들어지거나 하면서 이걸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 하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진행시킬 수 있어요. 왜냐, 각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담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관련된 예산 비용을 협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서 선관위 찾아가서 물어보면 다 해결되니까 그 답이 다 나와요, 선관위 찾아가면. 그런데 지금 혁신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들이 불러올 후안, 다시 말하면 어떤 투표 방법을 선택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 지금 부정선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런 데에서 이슈가 걸리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본인들이 제일 강조한 게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일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사회에서 반항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투표인단 2만 명 늘었을 때 그러면 선거인단에 선수와 지도자를 6천 명, 뭐 여자 축구를 몇 명, 그 다음에 뭐를 몇 명,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들도 일반 국민들과는 충분히 토론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더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협회 회장의 선거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일 최적의 인물이 선출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무식한 대중이 늘어날수록 그 직에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할 사람,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전문성을 일반 대중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투표인단 수를 늘려서 절차가 공정해졌다고 해서 이 목표가 그거잖아.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위원회잖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인물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축구협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특정한 인물상을 먼저 비전과 인물상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지금 6번 회의를 했는데 6번 하루에 2시간씩, 그것도 지금 6주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 그냥 한 2만 명 정도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회장 선거를 아무리 봐도 지금 선거인단 확정도 어렵고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6개월이 안 되고 3개월도 안 되고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언제까지 꼭 하겠다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느냐? 여기는 강제성이 없어. 그냥 협회 외부에 있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프로연맹 뭐 이런 관련자들 몇 명이 모여있는 그냥 인민위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협회 단체들과 각 개인들의 의견이 조율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한체육회장 모든 사람들이 그 이 자리에서 혁신위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각 단체에 갖고 갔을 때는 전관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협회 전관 변경. 그 전관 변경을 거치려고 그러면 대한체육회 전관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 산하단체들의 전관들을 다 변경시켜야 돼.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도 예를 들면 반론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이 되면 일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에요, 이런 거는. 예?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들.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일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을. 왜 박지성, 이영표 이런 사람들이 행정에 무능하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혁신위에서 협회 조직 외 단체에서는 협회 내부의 정관을 고치거나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를 움직이고 대한체육회 정관이 우선 바뀌고 나면 그 바뀐 정관을 가지고 축구협회 내부의 절차를 또 고쳐야 된다고. 그럼 내부 절차를 거치고 나서 누가 의결을 하느냐는 거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최종 승인을 회장이 해야 되는데 회장이 현재 결석이야. 없어. 고리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부회장으로 나와 있는 한준희, 이용수, 김병진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정결을 행사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거기다가 그런 문제 지금도 아직까지도 협회 부회장을 직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만약에 부회장직을 사퇴해버린다. 그럼 다음 집행부까지 구성한 거를 보겠다 이용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보고 있냐고. 보면. 그냥 다 그만둬버리면 그만인 거지. 네?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시행할 수 없다 이거야.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위에 실무를 진행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혁신위에 실무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박지성, 이영표 이런 애들 직접 나서서 선관위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다 알아봐야 되는 거라. 대한체육회 유승민이 있으면 체육회장 유승민 쫄따구들을 시켜가지고 선관위에다 물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협회에 있는 협회 김승혜는 돌아가서 대한축구협회 이렇게 하게 될 때 총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들어가고 물론 그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받으면 되지. 정부 공고사항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정관이 바뀐 따에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에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니까 협회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한체육회 요청하면 되는 거야 그냥. 보면. 문제를 심플하게 이해를 하고 한다. 근데 그걸 다 해서 좋다 이거지. 지금 하는 방법으로 회장을 뽑는 절차를 2만 명으로 해서 전자투표든 아니면 그냥 실시간 투표든 실제 투표든 뭘 진행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인물이 뽑혔다. 어떤 사람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문제는 절차의 공정함이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 혁신위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회장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홍 감독 임명 절차에서 공정성이 훼손이 됐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정몽규가 사선까지 갈 때 그 회장 선거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성립이 되질 않아. 왜? 정관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네? 정관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대한체육회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협회 회장 선거의 절차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혁신이라고 출범을 하고 나서 6차례 회의 동안 한 것이 뭐냐? 감독 임명의 선거에 감독 임명 방식의 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협회장 선거다. 정몽규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 그런데 그거는 회장 자체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회장을 바꾸는 선거 절차에 8개월을 소요한다. 그러면 그렇게 신중하게 협회 회장을 만약에 선출을 해야 된다 하면 단순하게 경선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나와야만 한다 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의 대한축구협회장은 일본 축구협회 회장처럼 프로 출신 아니면 국가대표 출신 선수 중에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구단이나 이런 데서 연맹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야 된다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끼리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2만 명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선거 기금으로 비탁을 받고 그 중에 투표율이 15%인가 안 넘게 20%인가 안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을 환불을 못 받아. 근데 투표 인단수가 늘어나게 되면 투표 인단수가 늘어난 만큼 선거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면 선거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보전에 관련돼서 지금 기탁을 하고 있는 5천만 원, 이걸 1억이나 지금 선거인단이 200명일 때 5천만 원이었다고. 그럼 2만 명이라서 100배가 늘어났어. 100배가 늘어나게 되면 5천만 원을 100배 늘어서 50억을 받을 것이냐. 기탁금으로. 네? 아니면 10배 늘어서 5억을 받을 것이냐. 그럼 5억을 내고 먼저 선거를 치르라 그러면 누가 나서냐 이거야.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장 선거라는 게. 지난번에 신문선이랑 소정부가 50%, 15%가 못 넘겨서 5천만 원 다 날리고 선거비용 다 날렸잖아. 그런데 투표인 단수가 그때 2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내고 선거운동을 하도 상관없다 이거야. 지금 만약에 5천만 원인데 2만 명을 늘렸으면 선거운동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정한 선거를 치르려 그러면. 그럼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비용이 같을 수가 있냐 이거. 네? 그럼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서 기탁금을 가지고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환불 받은 조건이 5천만 원이다. 그것도 올려야지. 근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축구 전문 행정가들이 들어올 수 있냐고. 누가 자기 돈 5천만 원 1억을 쉽게 넣고 들어와서 회장 선거에 나서겠냐고. 축구협회 아무런 그것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축구협회 아무런 관리, 예를 들면 네이버 회장이나 구글이나 카카오톡 회장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앉힌다. 그 사람은 축구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누가 뭘 근거로. 혁신 자체가 넌센스고 무능한 집단 그 자체예요. 그런 걸 의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공정한 절차를 뽑는 게 공정한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거기에 수장으로 되는 사람의 역할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중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는 건데 실제로는 절차에 대한 것만 인원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끝나고 실제로 한국 축구를 혁신시켜서 발전시키는 최적의 인물인가를 판별하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 그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몇 번 해야 되냐고 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번 회의해가지고 기껏 결론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6번 할 때 1회 회의에 2시간씩 12시간 동안 회의한 결과가 그거야. 예? 12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회장 선거 8개월로 연장해달라. 예? 그 다음 투표인당 2만 명으로 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지 않고 2만 명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도 아직도 나오지도 않아. 지난 1, 2주 전에 만약에 그걸 내용을 했으면 이번 주는 그게 남아야 되잖아. 전자투표를 해서 또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하고 나서 교통비랑 그 다음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된다. 총 2만 명에 대해서. 그 정도 안은 나와서 내용이 다루어져야지. 대국민 토론회 식으로 한다. 그 전부 다 협회들이나 홍감독 거기에 대해서 반감만 갖고 있는 새끼들 나와가지고 떠들 텐데 박지성 팬들이나 이영석 팬들이나 예? 거기 가서 한국 정몽주가 존나 무능하다, 홍명보가 존나 무능하다고만 떠들기만 하면 혁신이 지절로 이루어지나? 그냥 바보들이에요. 그냥 바보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회의를 거치고도 왜 이런 게밖에 안 되느냐?
이 문제, 예를 들면 협회 회장 선거 문제가 그러니까 협회 자체 내부의 문제라 그러면 내부의 컨센서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의결을 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선거 방법을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다 아니면 정부 문체부의 공고사항에 따라서 정관을 고쳐서 진행하는 것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도록 많은 축구 팬들의 공관을 협회가 받아 진행하면 빨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대도 안에 씨발 무슨 혁신이다 뭘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축구 협회랑 아무 상관없는 박지성, 이영표는 일반인 거잖아. 지금은 축구를 했던 사람이지만 축구 협회나 축구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축구 협회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운동을 했던 일반인, 우리나라에 운동을 했던 일반인들, 과거에 축구 선수를 했던 일반인들은 100만 명 가까이 될 거야. 우리나라에. 네? 그 중에 탄 사람인 것 뿐이란 거야. 박지성이나 이영표는. 본인들이 맨체스터에서 활동을 했던, 토트넘에서 활동을 했던, 어쨌거나 축구를 했던 사람이고, 현재는 축구협회랑 아무런 상관없는 축구협회 외부 인물이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혁신위를 뭘 한다고 하는 게 뭐가 되냐고. 본인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질 않았는데,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박지성, 이영표 한국 축구의 현재 분명한 문제점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고치겠다. 하는 뭔가를 비전을 제시하거나 안을 제시한 다음에 혁신으로 들어왔으면 빨리 진행이 됐겠지. 그냥 한국 축구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뭔가 쇄신이 돼야 된다. 협회가 바뀌어야 된다. 협회가 바뀐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발전하냐고. 한국 축구를 발전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이 나와서 그게 대중의 이나 축구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을 때만 되는 거지. 예? 그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게 회장 선거 관련돼. 회장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회장 선거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돼. 지금까지는 안 투명했나? 지금까지도 존나 투명하게 했는데 정몽규가 사선을 한 게 이상하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정몽규가 사선을 했고 사선을 할 때 신문선 허정무랑 붙었는데 압도적인 86%로 축구인들이 지지를 한다 이거야. 정몽규를. 신문선 허정무가 병신이라서 그러냐? 아니 축구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몽규가 하고 있는 파주 천안센터라든지 관련된 일들 그런 것들을 협회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협회 내부에도 정몽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 내가 회사 다닐 때도 나 회장 좋아한 적이 없거든. 우리 그룹에 존나 무능하다고 느꼈지. 그런 사람이 왜 없겠냐고 협회 내. 그런데 축구협회 정회원들 다시 말하면 그 협회를 실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집단에서는 정몽규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 봤다 이거야. 출마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정몽규가 축구협회를 제일 잘 운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야. 왜냐 선거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서 정몽규가 제일 낫다고 본 거야. 거기에 무슨 절차적 하자가 있나. 200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 얘기했죠. 정혜원 37표에 나머지 197, 187, 176명, 160명, 163명은 일반인들이었다 이거야. 축구 관련. 그러니까 일반인 숫자를 더 늘려서 비용을 더 늘려난다 해봐야 거기서 제시하는 게 뭐냐 이거야. 선거인단 수를 늘려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어?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대. 회장 선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뭔 중요하냐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이나 유소년 축구 발전, 프로 축구 발전 그런 거를 어떤 구체적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돼서 그 발전 방안을 개선시키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회장 선거를 하는데 회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 여러분들 신문사 허정무가 나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예? 그 과거에 축구 선수였다, 국가대표였다, 월드컵 나갔었다, 해설했다. 그거 말고 아는 게 뭐 있냐고. 보면. 일본 축구협회 회장 뽑는데 뭐 그 사람의 뭐 무슨 과거에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걸 범죄 기록이 있고 그 재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다주택자고 건물 주인이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 아니잖아. 그걸 안다 한들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뭘 기준으로 회장을 뽑냐고 그러니까. 네?
이런 형편없는 짓들을 왜 벌이는지 그냥 인간들이야 지능 예? 한국 축구계를 그러니까 떠받들고 있는 인간들 축구협회를 운영했던 인간들 다 합쳐서 예? 그냥 다 씨발 다 쓰잘데없는 인간들이다. 하찮은 인간들이고 무능한 인간들이고 전문 지식이라는 일도 없는 인간들이다. 전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을 할 수 없는 사회 여건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예? 포획 감독 선임 뉴스 나와서 구글 AI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기자들보다 더 똑똑하다. 전북 현대대 울산현대 집안 싸움이라고. 이게 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전북 현대와 울산현대 집안 싸움이라고. 울산현대랑 관계가 있나 포획이?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포획이 지원을 했다. 전북에서의 기록이 좋았다. 아니면 과거에 EPL 정도의 감독을 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대안으로 나오는 CT의 옆에서 그 보좌했던 수석 코치였던 친구도 대안으로 60이 넘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감독이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 축구가 문제라고 느끼면 목표를 잡을 때 대한축구협회 쇄신이든 대표팀 감독이 그거든. 물론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 A 대표팀의 최고 성적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협회 회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협회 운영이 A 대표팀의 운영과 아니면 A 대표팀의 최종적 성적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처럼 2050년에 일본 A 대표팀이 일본이 월드컵의 우승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월드컵의 우승이라는 성적의 결과는 그 월드컵에 우승하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의 준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의 다음 목표가 예를 들면 월드컵 16강이다, 월드컵 8강이다 하면 월드컵 8강이 지금 당장은 버거운 목표로 보이면 그 버거운 목표가 다음 대회가 아니라 그 다음 대회 18년 뒤에 12년 뒤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다. 이런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추진해 줄 수 있는 감독을 필요하다 이거. 지금 있는 이강인, 손흥민 이런 낡은 애들 뭐 황희찬이 이제 뭐 30대 다 된 애들 예? 그런 애들 가지고 4년 뒤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 그러면 그 월드컵 준비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아시안컵 어떻게 치른다고 치고 4년간 준비 과정에서 선수단을 다 개비를 하고 그 개비를 한 선수 기준으로 그 밑에 올라오는 선수를 연계시켜서 4년 8년을 가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일관된 현대 축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A급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은 네? 그런 거 없이 감독 바뀔 때마다 전술이 바뀌고 작전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팀 분위기 바뀌고 훈련 방식이 바뀌고 선수단 관리 방식이 바뀌면 무슨 대표팀 운영에서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냐고. 아니 A 대표팀 감독을 맡긴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U21에 유망주 애들 20, 30명을 천안에 불러서 2박 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현대 축구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 걔네 보내고 U16 애들도 불러도 그런 거 알려주는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그럼 걔네들은 향후에 미래 국가대표 꿈을 갖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거고 무슨 그런 전체적인 플랜 과정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시발 A가 전북에서 성적을 냈고 한국 축구에 좀 이해가 있으니까 포이엇을 데려오겠다. 뭐 그 데려와서 뭐하게. 그래서 포이에 또 포이에 혼자만 오나 포이에 사단들이 다 들어오지 또? 예? 그럼 훈련, 작전, 전술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포이에서부터 배울 게 없어. 히딩크 밑에 있던 핀베어백이다 아니면 히딩크 옆에 있는 친구 아드보카트 이런 애들을 다 데리고 와도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 심지어 히딩크 밑에서 2년 넘게 있었던 바캉스다 정혜성이다 데리고 와서 뭘 해도 그 사람들 같이 히딩크랑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보냈는데도 히딩크 축구가 이식이 되냐고. 한국에. 히딩크가 전술의 천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포엣이 만약에 임시감독으로 선임된다.
절차에 대한 공개를 다 해야지. 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배점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비교를 했고 뭘 갖고 비교를 했고 다 공개해야지. 연봉이 얼마인 것도 공개하고 이제. 응? 과거에는 연봉 공개 안 했지만 홍명보도 공개 안 했지만 이제 거의 뭐 연봉도 딱 공개하라 이거야. 왜? 국민이 관심이 있으니까 공개해야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데서 예산 공개가 안 되는 게 어딨나? 국정원 활동비도 아니고. 다 공개해야지 이제는. 스마트 울 양말 37,000원짜리 이런 비싼 고급 양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어도 다르다고 느껴. 양말도 값이 비싸지면 다르다고 느껴. 기능성을 체험하기는 수는 없지만 다르다고 느껴. 돈을 많이 주면 스포츠 의류들은 다 다르다고 느껴. 근데 기능성을 차이를 실감하기는 어려워. 특히 퍼포먼스 차이를 만들어준다 이런 건 거의 다 사기고. 울산현대 카르텔은 저물고 전북현대 카르텔 등장. 박지성, 이승우, 김민재. 저는 혁신은 기대 안 하고 물갈이 한번 할 때가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에 물갈이 해야죠. 하고 물갈이를 하게 되면 뭔가 변화는 있겠죠. 보면. 그렇게까지 한국 축구 자존심을 깎아내려가면서 홍명보 때리기를 통해서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가 얻는다기보다 공공의 적, 다시 말하면 2030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과 정의잖아. 그러니까 그 2030의 입장에서 홍명보가 공정을 저해했다. 공정한 절차를. 그러니까 홍 감독은 그래서 사라져야 된다. 조국과 홍명보를 대비시키면 되는 거지, 걔네들한테는. 조국을 온 좌파 우파들이 다 물고 뜯었듯이 홍 감독을 똑같이 물어뜯고 있다고 봐요. 이권 다툼이다, 현대가. 뭘 혁신했는지. 아니, 혁신을 이제 혁신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그러면 뭐 주체적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혁신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새롭게 하겠다 해서 하는데 기권한다는 게 회장 선거야. 그것도 회장 선거 방식이고 어떤 회장 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도 없어. 보면. 아시안컵 대비해서 국가대표 선발 제대로 된 선수들 뽑나 그거 보고 판단할 거다. 낙하산 선수들 다 수준 미달인 놈들은. 모르죠. 그것도 보면. 행정 능력이 없이 쇼하고 있다. 쇼하고 있는 거야. 바보들을 해야. 모여서 2시간 동안 해봐야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 의결권을 자기들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해감각이 달라. 그것들이. 그거조차도 달라. 협회랑 대한체육회 의견을 바꾼다 그래서 그 대한체육회 의견을 바꾸게 되면 그 밑에 산하단체들의 정관을 다 바꿔야 돼.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뭐 소프트볼, 뭐 럭비, 펜싱, 뭐 체조, 선거 방법 다 영향을 준다고 보면. 다 동의하겠나 그렇게? 인기가 없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만 2만 명씩 포함한 그런 그대한 절차를 막아봐야 된다. 아니면 대한체육회 예산 지원 규모로 100억 이하는 뭐 니네 막 꼴리는 대로 하고 300억 이상은 지금처럼 대한축구협회처럼 10,000명 이상 뭐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거 보면. 과정혁신에서 바보를 협회장으로 뽑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보혁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의선 같은 사람이잖아. 양궁에 존나게 돈만 지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정의선이 양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돈만 대고 관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포츠 단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운영의 결과라는 거 아니야. 네? 그 축구협회 회장 그런 사람 원하냐? 돈만 내주고 돈만 지원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 원하는 거냐? 그럼 그런 사람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냐고. 돈 많은 사람을 초빙을 하면 되지. 응? 그 정의선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게.
정몽규 회장일 때도 계획이라고 떠든 사람 지금 축구인으로 기억한다. 하나 김승현 회장은. 그럼 하나 김승현 회장을 하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돈만 내라는 소린 거잖아. 예? 그 돈만 내고 하는 니부터 잘못된 거야, 진우가. 돈을 내고 뭔가를 하는 사람을 뽑아놓는 게 뭐 문제가 있냐고. 그리고 개인이 돈을 내는 이상 내가 얘기했지만 단체가 사유화가 되는 거야. 내가 내 지분을 얼마를 투입을 하고 있으면 그 단체에 내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야구를 운영하고 야구단 운영하고 뭘 운영하는 그것도 적자인데 이재명한테 1년에 100억씩 200억씩 대한축구협회에 투자를 하라. 어떤 기업인이 미쳤다고 하냐고. 광고로 다 도배를 해줄게. 좋아. 내가 보기엔 그런 거 다 방법이야. 하나 김승현 회장 불러다가 하고 국가대표팀 A매치의 모든 광고를 하나 그룹 계열사로 다 도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특혜라고 여길 거 아니야. 삼성 이재용이가 대한축구협회 1년 100 회장을 하는 조건으로 1년에 100억씩 투자하겠다. 개인 돈으로. 그런 대신에 모든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아니면 A 대표팀이다. 아니면 연령별 모든 대표팀에 천안센터고 모두 삼성으로 광고를 도배한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항하겠어? 삼성이 특혜라고 손 떼라 그럴 거 아니야. 왜 너가 마음대로 하냐. 중계권도 삼성이 다 독점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네? 그런 아무 김승현 회장을 해라 뭐 예를 들면 뭐 누구야 최태원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도.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삼성이 후원 100억을 했는데 KT 로고 들어가는 거 삼성 로고로 다 바꾸고 온통 대표팀이고 뭐고 전부 다 삼성으로 다 바꾼 다음이야. 좋아하겠냐고. 네? 나중에 공정성에 문제 없다는 게 밝혀지면 홍 감독 사과 안 하죠. 사과를 왜 해요? 그 전까지 밝혀지기 전까지 정당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당한 의혹을 제기할 자유도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사과를 해? 사과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거. 박문성이도 누구도 마찬가지. 굳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의혹 제기다. 누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주체가. 홍 감독이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축구협회 아니면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벌여서 이게 본인들이 공정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으면 없다고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박문성이다 서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선고를 할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년간 다른 대표팀이나 다른 프로팀 감독을 못해서 얻은 재산상 손실이 한 50억이 된다. 그러니까 박문성 서영욱이다 아니면 유튜브 새끼들이 나한테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야. 근데 되겠냐고. 차기 회장은 제발 연예인들 아이돌을 축구판에 끌어들이는 이상한 거 좀 안 했으면 축구를 망치고 있다. 미국 NFL처럼 치어리더들 로드로 충분. 축구판을 아사리판으로 다 망쳐. 개인이 되는 돈을 내는 순간 사유화가 돼서 안 된다. 한국에서 프로스포츠 안 되는 건 재정 자립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 시민거담만 연락에 만든 거잖아.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당 애들이 특히 많이 만들고. 보면. 솔직히 시민구단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 표값 자체야. 민주당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애들이 70%, 75%의 시민구단이 민주당들이 만든 거야. 보면. 어? 군인 입장에서는 망쳤다고 생각 안 하지. 원래 수준이 그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 못하는 수준인데. 보면. 월드컵에 뭐 10회 출시 연속 출전도 잘한 거지. 한국 축구 수준을 비춰보면. 근데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통해서 희생양이 필요한 거야. 자기들의 감정을 대신 풀어줄 희생양이.
그거 말고는 홍명보에 대한 마녀 사냥의 의미는 없어, 우리 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광우병 사태 대표적으로. 예?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구멍이 뻥뻥 뚫려 죽는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했냐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일부러 미국산 소고기 사다 먹었어. 미친놈들을 하고. 거기에 손동손들이 다는데 지금 와서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한 사람이 있냐. 후쿠시마 원전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를 돌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예? 지금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무슨 피해를 끼치나 일본에도 가면 회 다 먹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일본 가서 회 존나 처먹잖아. 스시 먹고. 과학적인 수준은 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에 약간만 더 나가면 과학인데, 예? 그 과학에 대한 이해도 없네. 지금 정치활동 하고 있는 유승민 같은 애들 봐봐.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씨발 뭐 어떤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쿠시마 때 보수 우파라는 인간들조차도 거지랄을 했다 이거. 예? 모르면 입을 쳐닫고 있던가. 전문가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 하는데도 물속에 잔류가 얼마 되어 있고 또 어디야? 저기 그 미군들이 레이더 기지 만든 거 저기 경북 어디에? 거기에도 레이더 나오면 뭐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기 그래요. 예? 송전탑 만든다 뭐 하면 송전탑에서 저기 뭐지 전기 그게 뭐 전자파 발생해서 사람 다 죽고 기어가 나온다 그 지랄하고 있대. 보면 그게 한국 사람들 수준이라 이거. 한국 사람들 수준.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 투자하는 거 봐. 리그 춘추제 바꾸는 거 봐. 해외 선수들 진출하는 거. 우리나라는 이미 월드컵 48강 딱 수준이다. 그것도 이제 안 될지도 몰라. 중국이 태국이다 이런 데 지금 성장하고 올라오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70년대 내가 축구를 봤을 때 한국은 버마를 지금 미얀마인데 미얀마를 이기기도 쉽지 않았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를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호주를 이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거였고 제일 만만한 게 당시에 일본이었어. 일본은 넘사벽이 됐고 심지어 한국은 1966년대 60년대에는 북한보다 축구를 못했어요. 66년에 북한은 월드컵을 나갔다고. 근데 북한이 월드컵을 나갈 때 북한의 국제전 성적이 30승 1패인가 그랬어. 박두익이다 뭐다 하는 당대 최고 스트라이커들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칠레 비기고 저 포르투갈 에우제비오랑 할 때도 3대0인가 먼저 이기고 있다가 5대3으로 역전패 당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아시아 축구의 맹주인 것처럼 하지만 한국은 미얀마를 이기기도 쉽지 않았다고 버마를. 그거를 숨죽이면서 라디오를 들었거든. 이스라엘 이기는 거는 어려운 이스라엘, 호주 이런 거는 우리가 넘사벽이었어. 이기기 힘든. 지금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랑.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문선, 박문선 국회 가고 싶어 안 달란다. 국회 보내. 저 민주당으로 보내, 국회 보내면 돼. 이모경이도 하고 뭐 가수리아도 하는데 박문선이가 국회의원 되는 거 뭐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신문선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출신으로 가. 가서 뭐 거기서 해 하고 싶은 것들. 뭐야. 중국 유선으로 달라지게 하더만 당연해.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인프라가 증가되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특히 무서운 거는 공산권 국가들, 물론 뭐 중국은 자유무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어쨌든 공산국가잖아.
국가 명의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그런 나라에서 정부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하면 발전을 해. 보면. 일본 스포츠와는 그리는 그림 자체의 크기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비슷하다고 느끼거나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보면. 우리 애는 기량 저하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우리 애는 이미. 혁신이가 시민구단 문제나 춘추제 언급 문제 안 하는 건 좀 흥미롭긴 하더라. 시민구단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뭐지? 역풍을 맞아. 시민구단은 거의 민주당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야. 앞으로 시민구단 만들고 싶어도 더 있을 거야 아마. 주춘제 문제는 불가능하고 언급 자체가 불가능해. 파이낸셜 투데이가 홍명보 사태를 보고 개탄한 기사를 냈다. 개탄한 기사를 안 낸 게 문제죠. 레거시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버 새끼들이 하면 그렇다고 치고 조회수 빤다고. 오늘 라이브는 요 정도까지만. 네. 뭐 다른 거 특별히 또 얘기하실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런 거예요. 혁신이가 해서 6번이나 회의를 하고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방향 제시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게, 예? 회장 선거를 하는 기간을 늘려고. 그 회장 선거를 8개월로 늘렸다는 거는 8개월 내에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 본인들도. 다 바꿔야 되니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발을 빼야 돼. 아마 박지성도 이영표도 머리에도 존나 골치 아픈 거 맡았다. 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내가 발을 빼지? 아마 회장 선거의 방법만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 하고 발 뺄 거예요, 아마. 무슨, 회장 선거, 뽑는 방법만 바꾸는 게 혁신인가? 한국 축구에. 예?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고.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가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의 선진국들과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A팀을 보유할 수 있는 장기간에 아니면 인프라, K리그를 보는 관중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유소년 축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거나 고등학교 축구 결승전 하면 일본의 축구장에 3만 명, 4만 명씩 들어가요. 네? 지금 일본 대학 축구 최종 현 대표들 나와서 45개 팀인가? 나와서 하는 대회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JUFA. 일본 유니버시티 FA컵 대회. 일본은 고등학교 축구팀이 경기를 해도 현대회 결승이다 해도 몇천 명씩 모여. 몇만 명이 모이고. 그게 축구의 저력인 거예요. 축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만 그 산업이 커지고 거기가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야 더 많은 사람이 축구에 뛰어들어서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요. 아무도 축구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축구 관련 비즈니스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고. 이번에 K리그 팀이랑 뭐 어디랑 했지? 맨시티가 했나? 운동장 텅텅 비었더만. 그게 한국 수준이에요. 그게 한국 수준. 문체부가 아니라 교육부 소관이라도 마찬가지고. 축구팀은 축구협회 자체가 교육부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야. 왜냐, 축구협회 전체 업무의 10%, 20%밖에 안 돼. 교육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체부가 맞는 거지 교육부가 아니야. 그거는. 엘리트 체육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렇게 뒤집어 엎어서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냐 이거야. 엘리트 자체를 없는다는 거는 결국 대중화시킨다는 거고, 대중화시킨다는 거는 축구 선수와 축구팀과 그 숫자를 늘리는데 어떻게 늘리냐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축구 선수를 우리 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밑에 부모님들도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한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를 할 수밖에 없었어. 운동을 하면 굶어 죽는다는 게 우리 때 인식이었다, 이거. 지금은 바뀌었다. 오케이. 손흥민이 하건 아니면 K1만 가도 3억씩 버니까. 보면. 비인기 종목 전부 포기하고 이런 발상이 잘못된 거야. 그런 발상이.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을 스포츠인, 체육인 스스로가 분류를 해서 비인기 전부 포기하고 이런 좌파 발상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이 꼭 축구만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여성들 대부분 축구를 안 해. 여성은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탁구를 치고 달리기를 한다고. 그리고 체육이라는 게 왜 도입됐느냐? 현대 국가에. 그거부터 이해해. 왜 체육진흥법이 있느냐? 일본이 왜 유소년들 청소년 때부터 1인 1특기를 갖도록 하느냐?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서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건강한 체를 유지를 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병원비나 이런 것들, 요양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하는 거를 하질 않으면 안 된다는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야. 단순하게 체육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운동을 하나씩을 하라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근대 체육 종목이라는 게 학교에 교과 과목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슨 경쟁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체육 활동을 시킨 게 아니야. 나치 독일에서 군사력, 현대 군인들이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못 먹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우수한 병력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체력이라고. 체육. 그런 기본적인 것 바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스포츠라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프로스포츠, 현 시점에서 프로스포츠만 보고 있고 인기 종목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체육진흥법을 두고 국가가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일이다 이거야.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그런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뭔가 어떤 정책을 하나 내건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 다 소용없는 거야. 실효성도 없는 거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그런 비전문가들이라는 비전문적 발언이에요. 비전문적 논란들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또 좋은 주제가 있으면 내일 또 라이브를 하는 걸로. 날씨 선선해졌으니까 우리 훈이도 지금 달리기 한다는데 저는 달리기를 지금 이제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병원 갔는데 달리기가 안 좋다고. 우선 지금 현재 거의 발견해. 안 좋고 인사이드 차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운동을 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방식을 좀 바꾸거나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날 선선해졌으니까 뭐 달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나가 축구를 하시든지 하시라. 실제로 저녁이나 아침에 특히 저녁 시간은 운동하기 정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적당히 땀이 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경우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좀 즐기시라. 저는 그 한국 축구 걱정 안 해요. 제가 늘 짜증나고 제가 하는 거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인간들이 나서서 하는 비전문가적인 발언이 갖고 있는 황당함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한국 축구가 발전한다 안 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담론들, 디스코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한국 축구가 발전을 했다고 안 했다. 이거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축구를 즐기는 사람인 거지. 한국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K리그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특정한 주제를 갖고 한국 사람들이 다루고 접근하고 하는 방식에 대한 걸 지적을 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